네, 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오늘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로 뜨겁게 달궜던 2024년 월드컵 챔피언스라고 할까요? 그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한국에서는 롤드컵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짧게 롤드컵이라고 하겠습니다. T1 팀의 우승을 축하드리며 현재 중국에서의 LPL 흐름, 즉 중국에서의 롤이라는 게임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나아가 중국에서의 전체적인 e스포츠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려는 계기는 이번에 제가 e스포츠 업계 분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게임 산업과 e스포츠에 대한 미래 발전을 대화하다가 나온 주제입니다. 정말 가벼운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니 제발 과도한 해석이나 비난만 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저는 한국이나 중국의 팀을 응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중국에서의 e스포츠 근황과 미래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물론 이 중국에서의 e스포츠의 근황과 미래가 결국은 한국에서의 e스포츠, 또 전 세계적인 e스포츠에서 얼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룰 거지, 뭔가 편가르기라는 게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채널의 컨셉에 맞게 중국과 제 생활에 관련된, 약간 브이로그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종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참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학고라서 다행인 것 같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PL은 중국의 롤 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한국에는 이제 LCK라는 게 있죠. 중국에는 LP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롤드컵에서 우승을 못한 상황에서 더 인재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각 팀들의 스폰서뿐만 아니라 예산이 말도 안 되게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고 좀 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지는 팀도 있고 30%가 날아가는 팀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팀들이 이번에 큰 고난을 겪을 것 같다는 분석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은 2023년에 약간 휘청이다가 2024년에 이번엔 꼭 이겨야지만 LPL로서의 명예랑, 또 중국 분들이 또 생각보다 자존심이 많이 세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승을 반드시 해야지만 그 다음에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 롤이라는 게임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엄청 인기가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도 있고 북미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 유저의 수랑 그 다음에 롤드컵이라는 곳에 참가하는 그 팀원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입장이지 않을까. 오히려 북미의 경우에는 포트나이트 같은 FPS 게임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면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가. 심지어 이번에 2024년 글로벌 e스포츠 시장 전망에 관련돼 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 역량에 대해서 언급하는지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e스포츠의 시장은 PC 게임이랑 그다음 모바일 게임의 성장과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합법적인 이제 합법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맞물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프로 스포츠 클럽의 참여가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장시켜야지 점점 더 e스포츠라는 산업이 글로벌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중국의 리그 LPL 미래가 어두운 이유는 2023년에도 말했다시피 중국에서 되게 강도 높은 게임 규제를 실행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가챠 시스템을 손을 봤고요. 그거는 중국에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도 똑같이 손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롤에는 일일 출석 이벤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출석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텐센트 맞나요, 아마? 텐센트나 뭐 기타 뭐 게임 업계들이 시총이 엄청 많이 날라갔습니다. 100조 이상이 날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컨셉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가했다. 중국 정부가 가했다는 건 맞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규제를 빡빡하게 하는 바람에 주식은 주식대로 날아가고, 뭐 미래에 이제 양산해야 될 뭐 e스포츠 선수들은 또 e스포츠 선수대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LPL이 살아나려면은 인재풀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규제로 망가졌었던 뭐 100조 정도의 시총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스폰서가 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게 진행이 되겠죠. 다만 이게 중국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스타일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규제를 갑자기 팍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손해를 입고 또는 많은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실은 우리가 이 정도로 의도한 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풀어주거나 아니면 좀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방법이 없죠. 예. 그리고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들은 대다수가 결국 한국 선수들인 거예요. 이 롤이라는 게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를, 저는 이제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케터이다 보니까 스폰서를 함에 있어가지고 노리는 곳은 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북미 시장을 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결국은 미국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 항상 이기는 팀, 그리고 전설을 또 쓰는 그런 팀들은 전부 다 한국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롤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외국 선수들이 많았다가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결국 중국 대 한국 싸움으로 롤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가 이제 결국 마지막인 거죠. 그다음 이제 중국 선수들 중에 이제 빈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유망주였는데 결국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중국의 새로운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게 미지수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중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면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게 비록 자신의 실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그 어떠한 직급 또는 그거에 대해서 남들한테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은 돈을 충분히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예시로 들자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실력은 엄청 없는데 돈으로 뭐 마스터? 아니 뭐라고 해요? 챌린저라고 하죠. 챌린저라는 그런 뭐 되게 제일 높은 랭크를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친구들도 봐왔고, 그리고 어떤 아는 지인은 이걸로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대리 운전이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 선수가 되면은 제약이 엄청 많아요. 뭐 이것도 하면 안 돼. 뭐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가 게임을 이걸 하거나 아니면 팀이랑 서로 간에 팀원을 맞춰야 돼. 이렇게 하는데 생각 외로 중국의 젊은 친구들이 개인주의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를 진행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랑 또 많은 그 투자가 필요해요. 그만큼 더 많은 플레이를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어디 서브로 갈까요? 한국 서브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뭐 페이커 선수도 말씀한 것처럼 되게 중국 선수들이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던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신들끼리 이제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 합을 어느 정도 맞춰졌다 싶으면 계속 자신의 실력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한국 서버에 오시는 건데 그게 좀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중국 서버에서는 어떠한 그게 실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리 운전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뭐 챌린저로 올리더라도 뭐 천상계 서버도 있죠. 중국은. 그쪽에 또 올라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어뷰징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게이머 선수가 되더라도 뭐 예비 프로게이머 선수가 됐을 때 뭐 월급이 얼마 정도 받는다 하면은 뭐 불법적인 거죠. 그 대리 운전 같은 거라든가 내가 챌린저까지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말도 안 되게 돈을 법니다. 10배? 뭐 그 이상 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실력 있는 선수들이 내가 왜 프로게이머가 선수가 돼가지고 뭐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출전을 해야 되냐. 그것보다 차라리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승률 조작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좀 지극히 압도적인 그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중국 분들은 또 훨씬 더 그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한국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예민해요, 민감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챔피언, 뭐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만 이제 계속 해가지고 승률을 계속 올려가지고 뭐 챌린저를 달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게임 대회에서 실제로 롤드컵에서는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떠한 역량, 뭐 장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나는 징크스 장인이다, 뭐 드레이븐 장인이다 하면은 그거를 벤을 딱 때리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약점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되면은 그 어떠한 스케줄 일정에 맞게 계속 일을 한다고 해야겠죠. 업무를 봐야 되니까. 업무라는 게 결국 게임이긴 하지만은 그 중국 분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억압적인 느낌이 받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LPL이라는 그 리그가. 그러면은 중국에서 몇몇 어느 정도 선수들이 그래도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뭉치더라도 결국은 한 팀 정도, 뭐 2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 속에서. 그럼 그 인구 그 두 팀이 이미 뭐 내년 2025년 롤드컵에 들어갔다면은 근데 거기서 또 패배를 하잖아요.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e스포츠를 계속 키워가지고 자신들만의 시장 산업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건 중국 정부도 원했었던 거고.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왜? 우승을 중국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중국 입장에서 중국 정부라든가 뭐 중국의 e스포츠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뼈아픈 좀 약간 괴로운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자신들은 계속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더더더 키우려고 하는데 우승은 다른 국가가 가져가니까. 근데 이게 e스포츠라는 게 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예시를 드리자면은 여기도 있네요. 뭐 중국 롤팀 연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연봉 정상화라고 하는데 신인 선수가 부족하여서 리그가 정체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올해 이상으로 강한 팀이 나오기 어려워질 것 같다. 3년 연속 한국에게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엄청 나빠졌고 이게 약간 중국 축구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축구만큼 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제 한국 팀, 다른 팀이 이긴다 하면은 굳이 가가지고 응원을 하고 싶을까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은 정말 뭔가 약간 언더도그마 현상으로 뭔가 우리 팀이 이겨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냥 졌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압도적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4번째랑 5번째 경기에서 진짜 압도적이었죠. 페이커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 중국 그 관람객 입장에서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 국가를 응원하러 왔다가 패배하는 거니까. 뭐 아무튼 이게 정말 분위기가 이래저래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고 그 다음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는 제가 가져온 건데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e스포츠 게임 2024년을 보시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1등이에요. 그리고 2등이 보면은 결국 모바일 레전드니까 즉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모바일 버전의 롤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발로란트, 도타, 그 다음 뭐 브롤스타즈가 있고 포트나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펍지의 모바일이 있으니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이제 없는 거예요. 모바일은 있는데 모바일은 결국 텐센트 쪽이랑 뭐 어떻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PC 버전의 배틀그라운드는 이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보시죠. 자,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자면은 쭉쭉쭉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20살부터 해가지고 30대 2030 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면 이 토탈 플레이어 선수들이 한국 선수가 압도적이 많고, 두 번째가 중국 선수들입니다. 나머지 제가 말을 했다시피 북미랑 유럽 쪽에 이제 시장을 뚫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그에 따른 뭐 포상금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 시장의 그 다양성 때문에 스폰서십도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많은 이제 전 세계 사람 게이머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압도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한국이랑 중국만이 지금 1등 뭐 서로 다투고 있고, 결국 나머지 뭐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브라질은 그냥 또이또이한 상황인 거예요. 즉 그만큼 롤이라는 게임이 점점 끝을 나아가고 있다.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스타원이랑 같은 거죠. 약간 민속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은 너무 압도적인 게 뭐냐면 T1. 즉 T1이 이미 너무 약간 신화적인 그런 격이 돼버렸어요. 숭배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결국 이제 T1을 응원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레전드죠. 모바일 롤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20대 분들이 많이 하는 거네요. 20대에서 20대 중반 분들이 많이 하고, 보시면은 이게 인도네시아가 1등인 겁니다. 필리핀이. 그러니까 즉 모바일 게임은 생각 외로 동남아 분들이 많이 한다는 걸 우리는 마케팅의 입장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동남아의 부자분들은 그 모바일 게임에 엄청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합니다. 진짜. 제가 그 탑워라는 중국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동남아 분들이 엄청 세가지고.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FPS 게임이죠. 이게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 거예요. 근데 막상 국가를 보면은 브라질, 미국,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 덴마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 미국, 북미 쪽, 미국 쪽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쪽이 여전히 강세를 갖고 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생각 외로.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결국 발로란트죠. 발로란트도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일본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은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으로 엄청난 한국이 FPS에도 강하다는 거를 어필을 했잖아요. 이 발로란트라는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저도 좀 이 발로란트 게임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하게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야 될까? 근데 신기한 거는 미국이랑 일본, 터키, 독일, 브라질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선호를 하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또 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세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서도 젠지가 나오네요. 결국 하긴 FPS,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쭉 보시면은 뭐 미국 플레이어가 많다라고 하겠지만은 분명히 또 한국 용병 선수들이 꽤 있을 겁니다. 용병처럼. 그런 부분을 또 계산한다면은 복잡해지지 않을까. 도타도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진짜. 근데 다만 이 도타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부분은 누구냐? 중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롤토체스라는 게 이제 도타에서 어떤 분이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것처럼 신기하게 도타라는 거는 중국이랑 러시아, 그 다음에 페루, 미국 이렇게 하지만 결국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도타를 좋아한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래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롤이라는 게 너무나 좀 약간 편향적으로 지금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라이엇 게임이든 뭐든, 라이엇 게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관계자분들이 최대한 북미라든가 유럽 선수들 또는 그런 게이머 선수들이 계속 뭔가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미 서버와의 핑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수고가 필요해야겠죠. 호환성 문제, 연결 부분 등을 다 해결해야 된다면은 여전히 해야 할 부분은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롤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 한국이랑 중국 쪽으로 쭉 나아가고 있는데 3년 연속 한국 팀이 이겼다. 그러면은 진짜 그 중국은 진짜 삐지면 중국은 삐지면은 진짜 바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막상 이제 중국이 사라진다 하면은 스폰서십 입장에서는 인구를 또 따질 예정이고 시청자 수도 다 따질 예정인데 뭐 한국이랑 한국끼리 싸운다? 그러면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좀 제가 걱정하는 그 롤이라는 e스포츠 시장의 그 미래입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내년까지는 투자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LPL.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뛰어난 선수가 나올지는 미지수인 점. 과거만큼의 멋진 역량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제 규제를 빡세게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심하지만은 중국도 심하다는 점. 특히 예를 들어 성인이 아니다, 미성년자다 싶으면은 아마 하루에 1시간 아니면 2시간만 게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이거를 아빠 폰을 사용해서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빠의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걸리잖아요. 그럼 벌금이 어마무시해요. 그걸 좀 주위 분들한테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e스포츠라는 걸 스포츠로 따지면은 10대 때부터 이제 근육을 키우고 기술력도 키우고 막 축구 선수처럼 막 여러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트레이닝을 이제 게임이라는 걸로 판단을 해버려가지고 막아버린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게임이 말은 스포츠라고 해놓고 게임으로 지금 정의를 내려고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LPL 2025년 선수들은 정말 극악한 상황에 놓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올해 이제 패배했었던 선수들을 패자 부활전으로 해가지고 우려먹듯이 내년에 다시 참가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이제 다시 한국에서 한국 선수가 뭐 한국 팀이 이긴다고 하면은 LPL에 대해 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심지어 이게 텐센트 거죠. 중국 기업인 거예요. 이거.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도 서서히 2025년 말 기준으로 쭉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점점 패치가 이상하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그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칼바람 유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끝!